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을에 선물하면 바로 단풍이죠. 자, 설악산의 첫 단풍이 바로 어제 찾아왔고 설악산의 단풍 절정은 다음 달 19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단풍하면 또 내장산입니다. 단풍나무 수종이 다른 산들보다 2배 이상 많아서 특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자, 다음 달 21일 첫 단풍이 시작돼서 11월 6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라산의 첫 단풍은 다음 달 16일 그리고 절정은 29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2일 그리고 작년보다는 6일 정도 느려졌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 산의 단풍 시기를 잘 알아보시고 산행을 계획하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용혁 교수님. 네. 단풍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늦게 찾아온다고 해요. 단풍이 게으름을 피우는 건가요? 예, 일단은 좀 다소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틀, 6일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가속도가 붙을 확률도 상당 부분 이제 그래요? 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그 단풍의 원리 자체가 그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야 이것이 이제 색깔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조량하고 이제 온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엊그저께 그 드론을 띄워서 그 설악산을 봤더니 상당 부분이 정말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곧 따라잡아서 울긋불긋한 수채화 같은 단풍의 계절이 네.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단풍의 가속도가 붙는다. 참 반가운 얘기네요. 자, 김성숙 평론가님 모셨는데요. 왜 단풍하면 꼭 절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풍 절정. 언제를 뜻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단풍이 전체 산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했을 때 단풍이 절정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대략 한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량 이렇게 들으면 첫 단풍이다. 단풍이 들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80%까지 얼마나 걸리냐? 대략 한 2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풍 그 구경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실제로는 첫 단풍 들 때부터 해서 절정에 있을 때까지. 절정이 딱 지나고 나면 또 우수수 낙엽이 다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에서 길어야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등산객들이 그냥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손수아 변호사님. 네. 단풍 안내 관광 가이드 좀 해주세요. 어디 가야 돼요? 네, 일단 그 지역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볼 때 평지보다 산, 또 강수량이 적고 아주 볕이 좋은 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그 단풍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3대 명소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내장산이 이제 첫 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백양사, 강천산, 계곡도 이제 그 3대 명소에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이번 가을에는 또 주목하실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40년 넘게 출입이 통제돼서 아주 잘 보존되었던 설악산의 단풍 명소 만경대. 네, 만경대가 이제 다음 달에 개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만경대가 뭐 주전골, 흘림골, 만물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파주로 또 가볼 수 있겠는데요. 파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길이의 출렁다리가 완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악 현수교인데 여기서 이제 단풍을 보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황홀해집니다. 그런데 단풍 구경 갔다가 다치는 분들이 속출하는 계절도 또 요맘때기도 합니다. 산악 사고는 주로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전체 산악 사고 중에 27%가 바로 이 기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비교적 이른 단풍이 드는 강원 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산악 사고의 무려 36%가 9월과 10월 달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안전사고도 안전사고지만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다가는 정말 산속에서 길 잃어버리기 딱 십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풍에 도취되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산에 우리가 가서 정해져 있는 등산로만 갔다 오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등산로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만들어지는 데고 구체적인 어떤 표시라고 해봤자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그 주의를 산만히 해가지고 잠깐 어디론가 들어가게 되면 표시해놓은 그런 길들을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단풍 관광객은 물론이고 수시로 산을 오르는 약초꾼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시기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약초만 바라보고 있다가 길을 갖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나 이 시기가 보세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그냥 해가 넘어가 버렸을 땐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산행을 했다가 저체온증 같은 경우로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워낙 등산하는 분들도 많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등산객들도 등산객이지만요. 왜 전문적으로 벗었다고, 잤다고, 뭐 도토리 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더욱 특히나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 임산물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을 잃을 수가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 23일에도 강원도에서 그 50대가 송이버섯을 찾다가 길을 잃어서 겨우 구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24일에는 이제 능이버섯을 또 찾다가 하천에 빠져서 사망하는 이런 그 사고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이 이제 그 많이 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국립공원에서 이러한 그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그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도 받기 때문에 그 아무 것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채취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안전사고가 이 단풍 시절에 그 상당히 그 중요하리라고 보이고요. 저도 그 동네에 있는 산을 한 번에 올라갔다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딘지 몰라갖고 결국 엉뚱한 저쪽 건너편 산으로 나와서 결국 택시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했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무탈하게 이 단풍 구경 잘했다 이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이 사실 그 평소에 산행을 많이 하신 분도 그렇게 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산에 별로 안 다니시다가 단풍 때문에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다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뭐 근육통이나 저체온증, 골절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풀고 산행을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날씨입니다. 이제 그 가을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추워지고 쌀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날씨가 좋더라도 얇은 외투를 이제 소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비를 이제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니까 비옷도 휴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시간인데요. 이제 해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가 갑자기 빨리 지잖아요, 산에는. 그럴 경우에 산에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길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몰 전에, 즉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산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떨어지면 하산 상황에서 이제 사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요. 적어도 30%의 체력은 남겨놓고 하산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합니다.